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전 편 1117화에서 헤이지가 수수께끼가 모든 풀린 얼굴을 하였고 그 얼굴을 본 카즈아가 코고로를 찾지 못했다고 울고 있는 란을 위로했는데요. 이전 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카즈아에게 고백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이지였는데 과연 해결편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바로 파일 1118화 나로 오르다를 감상하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고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와시오산의 절경의 명소를 목표로 등산을 하던 코난 일행은 갑자기 비가 내려 승낙사로 비를 피했는데요. 그곳에서 도깨비불과 진벌방에서 사라졌다는 간데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코고로는 대량의 불상이 있는 곳에 감금이 되었고 경찰이 오기 전에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던 헤이지는 검게 더러워진 양말과 코고로가 보낸 대량의 불상의 사진 등 여러 개의 힌트로 추리를 시작하였고 이후 모든 것을 파악한 얼굴로 카즈아에게 태블릿을 빌리며 이전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1118화의 줄거리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서 내용을 고찰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헤이지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스님들에게 전하는데요. 도깨비불이 계단을 오르는 현상이나 진벌방에 간데치의 시신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리고 모습을 감춘 모리 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말에 스님들은 인간이 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이냐며 되물었고 헤이지는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진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홍련해골과 함께 나타난다는 도깨비불이 떠 있었는데요. 도깨비불의 등장에 란과 카즈아가 놀라 무서워했지만 이것은 그저 속임수로 코난이 만든 도깨비불이었으며 원통형 종이와 점화 라이터 이 두 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코난은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 종이 윗부분에 점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이로 인해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자 불이 붙은 종이가 위로 떠올랐습니다. 범인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계단에 설치를 하였고 올라가면서 종이에 불을 붙이게 되며 도깨비불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종이의 재만이 바닥에 남게 되었고 그 위를 지나간 코난과 헤이지의 양말이 더러워졌던 것인데요. 그러나 겐데치가 양동이의 물을 계단에 쏟아 재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겐데치가 의심받지만 헤이지는 범인의 일부러 계단 끝부분에 양동이를 놓았을지도 모른다며 아직 범인을 특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헤이지의 추리에 허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간데치의 시신이었습니다. 헤이지의 말대로 도깨비 불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불을 붙이면서 계단을 올라갔다면 진벌방에 범인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진벌방에는 간데치의 시신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지는 도깨비불의 트릭이 풀렸기에 확신을 했으며 진벌방에는 10중8구 비밀 공간이 있다고 단언하는데요. 바로 진벌방에서 발견한 자신의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한 줄처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지는 부적이 무언가로 인해 밀렸기 때문이라며 태블릿을 이용해 부적을 밀자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줄 형태가 되었고 이것으로 비밀 공간에 방문이 있었다고 추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코난 일행은 비밀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벌방으로 들어갔고 여는 방식을 몰랐기에 못 찾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코난이 왜 헤이지의 부적이 여기에 떨어져 있었는지부터 알려줍니다. 부적에는 어린 시절 헤이지와 카즈아가 수가부를 연결된 쇠사슬이 들어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자석이 붙어 부적이 사라졌던 것으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범인은 진벌방에서 비밀 공간을 열기 위해 소매에서 자석을 꺼냈고 그때 부적이 진벌방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석을 이용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스님이 항상 들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염주 형태의 자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헤이지는 범인의 소매에 넣었던 자석에 부적이 달라붙은 것으로 건조기에서 부적과 옷을 바구니에 넣은 돈데치를 범인으로 지적합니다. 돈데치는 그런 자석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이미 헤이지는 가능상에서 기도를 할 때 돈데치의 염주 하나가 튀어나와 자석처럼 붙어있는 것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때 간데치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주지스님은 의문을 가졌고 헤이지는 간데치가 진벌방에 넣어졌을 때 닫혀있지 않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대량의 관음상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짜 불상이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었고 불상을 산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자 돈데치는 진짜와 바꿔도 안 들킬 것 같아 실제로 장식을 했지만 불상 연구가인 무라타 준에게 바로 들켰으며 그를 비밀 공간에 감금하고 죽인 다음 시신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추리를 합니다. 게다가 도깨비 불을 발견하게 하여 홍련해골의 짓으로 잘 풀렸기에 비밀 공간을 알아차려 감금한 간데치 역시 도깨비 불을
이용해 홍련해골 짓으로 보이게 한 것이었으며 우연히 승낙사에 온 코난 일행에게 홍련해골을 보여줘 죽은 간대치를 발견하게 하였고 다들 시체의 정신에 팔렸을 때 몰래 비밀 공간에서 나와 합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데치는 자신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헤이지에게 그런 문이 어딨냐며 따졌고 자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헤이지였지만 태블릿 안에 있는 자석으로 비밀의 공간의 문을 열며 돈데치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것이 다 들켰다는 것을 깨닫는 돈데치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어째서인지 헤이지와 코난은 여유롭게 가만히 있었는데요. 코난이 트릭 재현에 사용한 재료는 다 비밀 공간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었으며 스턴건으로 기절한 코고로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미 해방된 코고로는 진벌방에서 도망치는 돈데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제압해버립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순간 비가 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란이 헤이지와 카즈아를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그러자 예쁜 노을이 후지산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란과 코난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이지가 고백을 하는가 싶더니 이제 돌아가자고 했으며 기념품으로 뭘 사야 하지라는 쓸데없는 주제로 넘어가는 그 어이없는 모습을 코난과 란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돈데치는 연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 공간은 옛날 누군가가 몰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든 방으로 돈데치가 발견하여 이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덧붙여서 주지 스님이 홍련해골에 화를 낸 것과 3명에서 하던 불상 관리에 대해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고 했던 것은 다음 주부터 가정부가 올 예정이었으며 그들이 홍련해골로 무서워할 것 같은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비행기에는 모미지와 이오리가 있었으며 오늘 카르타 우승을 결정지은 한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카르타의 의미는 우물쭈물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칸센으로 돌아가는 헤이지는 추리의 열중에서 카즈에게 고백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번의 살인사건은 의외로 쉽게 끝났으며 범인이 승려 돈데치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계단의 양동이가 힌트였지만 양동이를 쏟은 겐데치가 아닌 일부러 그곳에 놓은 범인 돈데치의 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겐데치가 범인으로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돈데치에게 수상한 행동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돈데치의 행동을 살펴보니 부적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돈데치였으며 산속에서 실제로 나온 시신과 진벌방 청소를 할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청소용 양동이를 치웠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동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트릭의 도깨비불은 이전 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대륙 현상을 이용한 도깨비불이라는 것을 맞추었는데요. 하지만 비밀 공간의 위치는 달랐으며 게다가 태블릿을 빌린 이유와 염조형 자석은 전혀 몰랐습니다. 덧붙여서 헤이지가 염조형 자석을 알게 된 것은 돈데치가 가능상에게 기도를 할 때 튀어나온 염주 하나를 알아차렸는데 헤이지의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이지의 부적에 대해서 헤이지와 카즈의 과거를 다시 알려주고 있었기에 이것은 어쩌면 2024년 극장판의 복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헤이지의 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건을 무사히 해결하고 나서 란은 비가 그치고 예쁜 노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의 기회가 온 것으로 란에 의해 하토리 헤이지와 토야마 카즈아 둘만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절경의 명소에서 단둘이 있었으며 라이벌이 모미지가 없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헤이지는 어느 쪽의 추리쇼 에피소드 때처럼 카즈에 대해 잊고 추리에 열중을 해 까먹어버립니다. 고백의 실패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예상대로의 전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즈아도 헤이지가 고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느낌은 없었고 그저 두 사람은 사이좋게 기념품으로 무엇을 살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본다며 커플 그 자체였지만 아직 사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있는 장소에서 헤이지가 고백을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리 세팅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 분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고백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최신화 1118화 날아오르다를 알아보았는데요. 헤이지의 활약으로 인해 사건은 순식간에 해결되었지만 고백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이지는 고백은커녕 기념품으로 뭘 사야 하지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추리에 열중을 해서 잃어버린 것으로 고백을 시도할 때 사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며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연재는 소년 썬데이 50호로 이번이 41호라서 약 2개월 정도 휴지가 되기에 다음에 어떤 전개가 될지 신경이 쓰이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기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